마하트마 간디가 종교폭동이 일어난 걸 보고 내가 이걸 하나의 나라로 독립을 원했는데 이걸 계속 고집하다가는 이 종교폭동이 끊임없겠다. 수천 명의 사망을 하거든요. 종교폭동에 의해서 무슬림 다수적으로 피난을 가면서 교차 피난이 하여튼 1000만 명 이상의 피난이 이루어집니다. 종교를 기반으로 양국이 분리 독립하고 그 분리 독립 전후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해되고 저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겠다. 나의 친인척, 나의 친구가 살해됐다는 그 악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완전히 신뢰가 지금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원래 한 나라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왜 분할되었고 이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분할 과정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오래전부터 하면 아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하나의 나라로 이제 독립을 하기를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원했었죠. 그런데 이제 1937년도에 이제 주의 선거가 있었거든요. 주의 선거에서 그때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로 인도 국민회의라는 정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힌두를 대표하는 힌두 다수 정당은 인도 국민회의라는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라는 정당이 있었고 마하트마 간디나 네로가 이끄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을 대표하는 무슬림 다수 정당이 무슬림 리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는 사람이 거기 이제 파키스탄의 이제 아버지인데 그래서 진나라는 사람 스스로도 기본적으로 마하트마 간디와 똑같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인도로 독립을 처음에는 원했었어요. 그런데 1937년도 이제 주의 선거에서 이제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 힌두 다수가 있는 그 인디안 내셔널 콩그레스가 압승을 한 이후에 무슬림을 차별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진나를 포함해서 무슬림 리그의 지도자들이 이거 앞으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은 이 나라는 힌두의 나라가 되겠다. 힌두가 다수니까. 수적으로 절대로 다수다 보니까. 그래서 무슬림은 2등 국민밖에 되지 않겠다. 이럴다간 영원히 이건 우리의 무슬림의 권익을 보호하기는 틀렸다. 그러면 이제 무슬림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슬림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무슬림만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4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투 내션 시오리 이 국가론을 내세웁니다. 인도라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힌두와 무슬림은 공생하기가 쉽지 않다. 공생한다면 무슬림은 2등 국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려면은 두 국가로 놀아야 된다. 힌두 다수 지역은 힌두 국가로, 무슬림 다수 지역은 무슬림 국가로 두 개 분리해서 독립해야 한다. 이 주장을 40년부터 본격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독립이 가까워지면서 소위 말하는 종교 간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꼴까따나 비하르 같은 곳에서 종교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종교 폭동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하트마 간디가 종교 폭동이 일어난 걸 보고 내가 이걸 하나의 나라로 독립을 원했는데 이걸 계속 고집하다가는 이 종교 폭동이 끊임없겠다. 당시 수천 명의 사망을 하거든요. 종교 폭동에 의해서 아주 끔찍한 사망 폭동이 일어납니다. 서로 죽이고 보복에 또 다른 보복에 또 다른 보복에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동쪽의 무슬림 다수 지역 또 서쪽의 무슬림 다수 지역에 살고 있는 힌두들은 무서우니까 이대로 독립했다간 자기들은 죽을 것 같아서 인도로 힌두 다수 쪽으로 피난오고 또 이쪽 인도의 본토에 사는 또 무슬림들은 또 무서우니까 이게 힌두의 나라로 건설되니까 다시 무슬림 다수 쪽으로 피난을 가면서 교차 피난이 하여튼 1000만 명 이상의 피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수만 명이 살해가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마하트마 간디가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했던 하나의 인도로 독립한 걸 본인도 이제 포기하고 두 개의 인도로, 즉 힌두 다수 지역은 인도로, 무슬림 다수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된 것을 용인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파키스탄 나라가 어떻게 독립이 되냐면 오늘날 인도 동쪽, 즉 오늘날 방글라데시가 있는 곳인데 그것이 이제 서파키스탄으로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파키스탄. 그다음에 오늘날 인도의 서쪽이 서파키스탄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파키스탄이 인도 동서쪽으로 나눠가지고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으로 이 독립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가 이제 캐나다 이후에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땅덩어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독립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됐다가 그 또 이제 동파키스탄이 71년도에 방글라데시로 또 분리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역사도 참 기구하고 복잡합니다. 1947년 인도, 파키스탄 분할이 남긴 가장 큰 상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제 그 상처는 기본적으로 소련에 대한 악감정이 생겼죠. 그 종교를 기반으로 양국이 분리 독립하고 그 분리 독립 전후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해되고 수많은 사람이 터전을 잃고 수많은 사람의 재산을 잃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겠다. 저들 때문에 나의 가족, 나의 친인척, 나의 친구가 살해됐다는 그 악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독립 이후에도 이제 그것이 이제 정치인들이 또 이용을 하는 거죠. 특히 파키스탄 쪽에서 계속 이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 지금까지 4차례 이번 제하고 4차례 전쟁을 했거든요. 47년도 이제 카시미르 분리 독립 때 이제 전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5년 때 2차 전쟁하고 71년도에 이제 3차 전쟁,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99년 때 카길 전쟁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진 전쟁에서 인도 사람들이 그 파키스탄에 대한 감정이 계속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카시미르 지역에서 계속 테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우리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또 2008년도에 뭄바이 테러, 전 세계적으로 아주 경악을 한 뭄바이 테러, 뭄바이의 최고급 타지말 호텔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뭄바이 테러가 발생하고, 또 이번 같은 테러가 2019년에도 나타나고 또 이번에도 나타나고 하면서 테러가 뭐 잊을만 하면 테러가 나타나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의 살해들은 이런 테러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이제 인도 정치권들, 특히 이제 현재 지금 집권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 정당들은 당연히 대파키스탄 강경책, 그다음에 힌두 대 무슬림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면서 힌두들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고, 또 일반 국민도 보니까 자꾸 테러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희생이 직간접으로 나타나니까 파키스탄은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일전 과거에 한 것처럼 크리켓, 인도는 이제 크리켓이란 스포츠 굉장히 유명한데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축구나 야구 이상으로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인도와 파키스탄의 크리켓 전쟁하면 거의 전쟁처럼 막 서로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지면은 난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국민 정서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완전히 신뢰가 지금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의 동부 지역은 왜 다시 분리되었나요? 그거 말씀인데 원래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양쪽으로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분리 독립돼서 이제 쭉 갔는데, 기본적으로 인구는 동파키스탄인 사람이 더 많았어요. 한 55%대 서파키스탄이 45%. 근데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권력이 서파키스탄 사람들이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발을 해 나갈 때 도로를 하든 새로운 산업공단을 만들든 할 때 주로 서파키스탄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파키스탄을 철저히 차별을 한 겁니다. 차별을 많이 한 거죠. 당연히 이제 자기들이 인구는 더 많은데 똑같은 나라인데 차별을 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은 나라인데 차별하니까 어느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속 어느 정도 참아왔는데 급기야 자기들이 쓰는 말, 벵골리라는 말을 못 쓰게 합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은 굉장히 언어가 다양하거든요. 우리 사투리 개념이 아니고 문자가 다른 언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벵골리란 그 라빈드라 타고르라고 동양에서 가장 먼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시인이 있죠. 우리나라에 관련 동방의 등불을 말한 그 라빈드라 타고르의 그 언어가 원래 모국어가 벵골리입니다. 벵골리라는 아주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 자신들이 쓰는 그 모국어인 벵골리를 동파키스탄은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파키스탄의 하나의 이 파키스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우르두라는 언어를 강제로 이제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사실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 하면 한국말 하는 그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정체성인데 그걸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뉴스를 들어도 보면 자기도 모르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서서히 학교에서도 이제 그걸 못 쓰게 하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결정적으로 이제 70년도에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파키스탄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동파키스탄, 지금 오늘날 방글라데시 지역을 이제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아와미 리그라는 정당이 승리를 합니다. 서팍산 이제 무슬림 리그가 이제 패배를 하고. 그런데 이 선거를 팍산의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 기존의 집단이 정치 세력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선거 결과를 승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팍산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차별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신들의 정체성도 무시하고, 결국 선거까지 이제 뭐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이 방법이 없다, 이제 독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립투쟁을 벌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인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예, 인도가 지원하지 않다면 오늘날 방글라데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도가 절대로 지원하죠. 그때 이제 나의 땅이 저 강 건너 불이 나는데 팍산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서팍산에 이제 특공대가 투입될 거 아닙니까? 특공대가 가서 이제 그걸 이제 분리독립을 못하게 하겠죠. 어느 나라가 자기 영토가 떨어진 걸, 어느 권력 집단이 자기 영토가 떨어진 걸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특공대가 투입돼서 그걸 막으려 하는데 인도가 이제 방어막을 치는 거죠. 여기 내 영공, 여기 내 영공이야 못 가. 바다로 가면 여기 내 바다야 못 가. 하면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팍산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3차 인도 팍산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인도의 도움에 의해서 방글라데시가 71년도에 분리 독립을 합니다. 동팍산에서 독립해가지고 이제 오늘날 방글라데시가 되는 거죠. 같은 국민인데 지역이 다르다고 차별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서팍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군사, 행정 권력을 대부분 장악한 거예요. 예. 그래서 동팍산을 이제 저쪽에 영토가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고 또 새로운 산업공단을 만들 때 자기가 있는 그것을 먼저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도로도 갖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방글라데시 입장에서는 동팍산 입장에서는 기분도 나쁘고 차별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서팍산보다는 동팍산 사람들은 인도에 그렇게 감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팍산을 건설한 진나 같은 무하메드 진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팍산 집권 엘리트들이 인도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인도의 고향이었는데 인도에서 이주해 가가지고 팍산에 이제 정착해서 팍산을 건설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서팍산에 있는 집권 엘리트들은 주로 이제 인도에 대한 감정이 좋지도 않고 인도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전쟁을 할 때도 1947년 전쟁이나 1965년 전쟁이 주로 팍산 서쪽, 인도 서쪽, 그러니까 지금의 카시미르부터 시작해서 쭉 반잡 쪽으로 있던 이쪽 국경에서 일어났지 이 동쪽에서는 전쟁이 안 났거든요. 71년 전까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글라데시 쪽에 있는 동팍산 사람들은 인도에 대한 감정이 서팍산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사실 인도와 방글라데시 관계는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예, 같은 팍산이나 방글라데시가 무슬림 국가지만 방글라데시는 인도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인도는 이제 47년 때 핵실험을 이제 먼저 했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가 이제 98년도에 이제 핵실험을 해서 이제 포카라에서 핵무기를 보유했거든요. 그리고 2주 후에 바로 이제 팍산이 핵무기를 보유를 했습니다. 인도는 사실 핵무기를 보유한 근본적 원인은 팍산이라기보다는 팍산 때문에 중국 때문에 핵을 보유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도의 사실 상대는 팍산이 아니고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62년도에 인도가 중국과의 전쟁에 사실 대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이제 핵을 보유한 공적인 핵 보유 국가고 인도와 중국의 군사를 보면 어떤 기술, 재래식이든 핵이든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중국이 워낙 군사력이 강한 상황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가 중국으로부터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래식도 있지만은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74년 때 1차 실험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미국이나 서방의 눈치를 보고, 왜냐하면 경제 제재를 받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98년도에 결국 2차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핵을 보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인도의 적국인 그 팍산도 계속해서 핵 보유하려는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언제든지
그래서 박산이 기본적으로 핵을 개발한 것은 중국의 도움도 받고, 그 다음에 이란의 도움도 받고, 심지어는 북한의 도움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박산도 언제든지 그것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인도가 실험에 성공하자마자 2주 만에 항상 스위치만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양국이. 이따가 인도가 하니까 박산도 해가지고 둘이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중국 때문에 핵을 보유했다고 보고, 박사는 인도 때문에 핵을 보유하게 된 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